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공원 일몰제에 얽힌 공원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 투입과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날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오늘 재정 투입 사업으로 15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10개 공원을 개발하는 등 모두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 말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 18차례의 회의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시에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과 발산 등 7곳은 전체를 매입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접경지역 명칭을 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지역으로 선언하고 평화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감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주민 주도하에 올림픽 개최도시 수준까지 끌어올려 군 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제3차 평화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평화지역 육성을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시설 개선 등 18개 과제를 우선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순창구는 지난달 발효식품 산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공식을 갖는 등 미생물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미생물 산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할 조직이 신설됩니다. 순창군 의회는 30일 미생물 산업 사업소와 도시재생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생물 산업 사업소 신설은 순창군이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꼽은 발효 미생물 산업 기반 구축에 따른 행정 수요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과 산하 도시재생계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순창군은 새로 설치될 행정기구를 통해 미생물 관련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전원이 노동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청에서 간부 205명을 대상으로 노동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격차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노동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동 관련 업무 담당자 등 5급 이하 직원에게만 실시하던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시장과 간부급을 포함한 전체 직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일자리 8만 6천여 개의 창출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충남도는 30일 도청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정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1,800개, 자활근로는 1,547개 등입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찾아 해소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구광역시는 30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2018 대구 도시브랜드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도시브랜드 서포터즈는 대구의 먹거리나 즐길거리 등 다양한 매력과 콘텐츠를 국내외에 알리는 대구 홍보대사입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서포터즈 모집에는 총 99명이 신청해 이 중 선정된 53명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될 서포터즈단은 대구의 사진, 스토리,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재난안전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지난 30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인천시청에 마련된 재난상황실은 인천 10개의 군, 구와 연계한 통합관제형 상황실로 운영됩니다. 또 인천 지역 폐쇄해로 TV 7,000대와 연계한 상황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에게 홈페이지나 콜센터, SNS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최근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에서 도서 구입 수의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삼청동 소재 A초등학교가 2018년도 1학기 두서구의 수의계약 공개 입찰에서 개찰이 이루어진 후 공고를 취소,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엉터리 입찰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삼청동 소재 A초등학교는 지난 16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2018년도 1학기 두서구입 수의계약을 공고해 20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하고 오전 11시 개찰을 실시했습니다. 개찰 결과에 따라 B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고 별도 적격 심사 없이 입찰업체로 선정된 상황이었지만 A초등학교 측은 오후 1시 49분에 돌연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는 이날 오후 2시 2018년도 1학기 두서구의 수의계약 긴급 재공고 23일 12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겠다고 올렸다가 오후 2시 16분에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 측은 나라장터에서 취소 사유를 견적 제출 기간 변경으로 게재했지만 정작 취재 결과 예정 가격 오류 발생으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23일 날짜 공고 취소는 교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올려서였다고 답변, 학교장의 결재가 없는 공고를 다시 올리는 잘못을 시인한 셈입니다. 교장 선생님인데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막 하려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멘붕 온 거죠. 이게 잘못됐는데 하다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고쳤어야 돼요. 플러스 1%로 0에서 플러스 1%로 고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희가 바로 연락을 못 드린 것도 실장님이 출장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입찰에 선정된 B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개찰 결과 일이면 당연히 선정된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업체는 이어 공고와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A초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업체는 또 전자입찰을 실시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낙찰 번복 사례가 발생해 빚어지는 업체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초보적인 실수로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개선할 생각조차 안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개찰하기 전에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개찰 후에 취소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견적 제출기간 변경 시에도 1위 선정 업체에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측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잦은 계약 사무 실수가 빚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국도 1호선 주추터널과 사오리 터널 구간의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터널 구간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난해에도 3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는 올해 말까지 이 구간 8곳에 단속 카메라 16대, 4곳에는 LED 전광판을 각각 설치키로 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터널 시작부와 종점부에 양방향 차선별로 설치해 과속 단속 지점이 2개 늘어납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학연구센터는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사업, 면역 백신 개발 사업에 선정돼 E형 간염 예방용 백신 개발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생물의학연구센터는 약 2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2021년까지 E형 간염 백신 기술 개발 및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생물산업 고도화 기획과제 사업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달 30일 사업 시행 승인 고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시가 34%를 출자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 자족기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관광 등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됩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가 한미정상 만찬 식탁에 올라 독도새우로 잘 알려진 어린 도화새우 12만 마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 1일 울릉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획된 도화새우 가운데 암컷 새우만을 구입해 이후 4월까지 연구소 실내 수조에서 직접 부화해 사육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이번에 방류한 도화새우는 가장 대형종으로 최대 25cm까지 자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 해역을 비롯해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수심 150에서 300m 정도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한해성 새우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